자, 안녕하세요. 우리 하루 한 권 책 읽기 60번째. 그러니까 이제 60권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읽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서적인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그리고 안내의 일기. 그리고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손보미의 불장난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행운을 부르는 아이 럭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권을 소개할 건데요. 그래도 중간에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대기 이문열 소설가 쓴 건데 1권입니다. 요거 2권 읽고 이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좀 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초대교회 길을 묻다. 요거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알렌 크라이더 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 줄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면 AD 313년 그리고 4세기 그리고 이제 합법화된 종교로서의 내용인데 사실은 요 책 전체를 지금 다 서머리하거나 내용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을 좀 얘기하자면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는 핍박받았던 교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처럼 어떤 예배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도라든지 이런 행위가 노골화되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40%씩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서 그 기독교인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여기는 그래서 예배가 예배 시간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시간 내로 오면 이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즉 예배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고 이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교훈 받아들이고 성찬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방송을 듣는 이제 믿음이 없거나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들의 삶에 조금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문헌을 통해서 보면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가장 큰 문화 중에 하나가 뭐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묻힐 것인가.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오해가 카타콤은 지하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즉 장래가 이제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을 기독교인들이 보편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은 기독교식 장례를 보편화시켜 놓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세상에 대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좀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는 거주하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이제 여기서 초대교회 길을 묻다이기 때문에 길을 찾는 사람 누굽니까? 집을 찾는 사람은 안주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겠죠. 그러나 나그네는 길을 찾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예수의 길이죠. 그래서 길을 찾는 사람은 순례자이며 나그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가 집이 아니고 다가올 곳이 집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길을 가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조금 인상 깊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우리 독서스쿨 학생들과 했던 책인데
벌써 세 번째 읽어보네요. 안내의 일기입니다. 안내의 일기. 잘 알듯이 안내의 일기는 이제 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의 점령을 당하고 2년 동안 독일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은신처에 살았던 8명의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변화를 안내의 일기를 통해서 그려봅니다. 그래서 안내는 자기 일기장을 키티라고 의인화해서 일기를 쓰게 되죠. 안내의 일기는 1942년 6월 14일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1944년 8월 1일로 끝이 난다. 2년 넘게 은신처에서 생활하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그들은 은신처에 발각이 된다. 밀고자로 유대인은 아놀드 판덴베르크라고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내는 그 이후 이제 발각된 이후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언니 마르코트의 죽음을 보고 시류의 절망에 빠져 그도 1945년 3월 15살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티푸스를 걸렸다는 거죠. 전쟁의 비극과 고통을 한 소녀의 눈과 삶을 통해 적잖지 않게 충격으로 고발하고 있다. 전쟁은 어떤 당위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안내 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어때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마찬가지. 전쟁의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 전쟁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그 어떤 경우도 명분이 없는 거죠. 유리한 생존자인 아버지 안 오토 프랑크에게 이 일기장이 전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장 추악한 범죄이다. 이렇게 결론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상문학상인데 이상문학상은 이상이라는 작가를 기리는 문학상이기 때문에 문학성도 뛰어나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틀에 걸쳐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손보미의 불장난을 이란 책을 단편 소설을 주춤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들은 항상 골칫거리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의 불륜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도 이제 버림받고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이제 계모라 그러죠. 그와의 어떤 갈등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불장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 제가 서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칫거리는 남자만이 아니다. 모든 인생의 골칫거리지. 골칫거리는 골칫거리 인생들의 유전하지. 선택하지 않는 부모 아래서 선택하지 않는 이사와 이별과 절망들을 어린 나이에 계속 생산해내고 또 살려면 내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불장난이라도 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말들은 항상 세상을 탓하거나 인생을 탓한다. 그리고는 무책임하게도 아내나 남편에게 돌려야 마음의 부담을 덜 가지는 걸까? 그런 걸 아이들이 더 싫어하는 것도 모른다. 부모의 이별, 이사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그 안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이제 이 주인공은 옥상에 올라가서 불장난을 하게 되죠. 무슨 불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모든 것을 태우고 다 태워야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뭐랄까 죽음과 부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그려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저는 봤고요. 다 알고 있는 행복을 깨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더라도 붙이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손모미 작가의 불장난은 어린 시절 한 여자아이의 불장난을 통해 아버지의 불륜과 부모의 이혼, 새어머니의 관계 등을 통해 표현될 수 없는 욕구와 정화될 수 없는 감정을 밀도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네. 다른 작가들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책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향수론의 소나기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아이 럭키죠. 럭키는 요 아이도 이제 아이를 원치 않는 아버지.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별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감전사로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는 아이를 기르기 싫으니까 자기 옛날에 이제 프랑스 여인인 여기 나옵니다만 브리지트 아줌마라고 이 프랑스 여인 자기 전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요. 혹시 아이 기를 수 있냐고. 좀 대단한 것 같죠. 이 브리지트 아줌마가 와서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버림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떠나버렸으니까 이 아주머니도 언젠가 자기를 잠깐만 맡아주고 언젠가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가방, 여권, 또 아주머니가 이제 요리사 공부하는 거 보고 언젠가 도망갈 것이다 추측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이제 폭풍우가 부는 날, 여기가 모아비 사막 근처인데 폭풍우 부는 날 도망갔다가 동굴에서 이제 온 동네 사람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머니 그 유골함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런 극적인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 내용이 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사실은 이 브리지타 아줌마가 자기를 정식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린 내면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이제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미술관인가 박물관에서 금연 금주 운동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배우려고 그래. 자기 자립하려고 얼마나 어린 아이가 자립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좌절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극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데 사실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베리상이라고 영국의 유베리라고 유명한 출판업자의 그 기리는 상인데 그러니까 아동문학으로 최고의 상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참 많은데 제가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모임 사람들은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다음 단계, 자기 삶을 통제하는 단계에 올라서려고 몸부림쳤다. 럭키는 두 주먹으로 플라스틱 식탁을 내리쳤다. 비글, 개 강아지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본다. 11살에 불과한 아이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럭키의 삶을 통제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그들은 어른들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럭키를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고민하고 누가 상의할 사람도 좀 형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늘 이웃집에 있던 6살짜리 누구죠? 6살짜리 아이가 늘 귀찮게 하는데 그 아이에게 그날은 못되게 굴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망가다 그 아이도 폭풍 속에서 만나서 그 아이를 잘 돌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 브리지트 아줌마가 자기를 입양하려고 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인데 럭키가 단지 뚜껑을 여는 순간 땅딸보 세미 아저씨가 목청을 가다듬고 놀라운 은총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아요. 토드 아줌마도 맑고 높은 목청을 끼어들고 뒤에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날 아직 어렸을 때니까 유골함을 아이에게 줬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 유골인데. 근데 이날 이제 어른들이 다 왔을 때 자기가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반전을 일으킵니다. 우리 어머니 추도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을 뿌리는 걸로 아주 감동적으로 내용이 맞춰집니다. 어른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현재까지 2월 달부터 41권을 읽었네요. 가급적 하루에 한 권씩 읽고 이제 주말에는 좀 제외해서 일주일에 5권에서 6권 정도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책도 비니빈 부익부에 자꾸 읽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삶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도전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영역의 지적 수준도 줄 수 있지만 감동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